지금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재진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이종호 씨에게 2021년 4월에도 연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주가 조작 공범이 검찰에 비공개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연락한 건지, 그렇다면 비공개 조사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져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연락한 건 2021년 4월 14일입니다. 저녁 7시 53분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6개월 만에 김 여사가 다시 연락한 겁니다. 특히 이날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민 씨는 이 씨의 처남이자 전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 씨의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돼서 지금까지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수사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 씨에게 연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이 문자를 보낸 것을 전후로 민 씨와 이 씨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까지 주가 조작 일당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고 물었지만 이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시 김 여사가 민 씨가 조사받은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거야 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김 여사에게 어떻게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김 여사는 제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이날 조사를 받고 반년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022년 11월 입국하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수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계산한 이 시기 김 여사의 손실액은 4,700만 원으로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 측이 김 여사에게 보내준 돈과 일치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 씨가 김 여사의 손실을 메워줬다고 의심하고 그 부분 역시 조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법률팀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내역입니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를 언급하며 4개월쯤 맡겼으나 2010년 5월 종가 기준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주포 이 씨가 2010년 3월 4일 김 여사에게 지인 명의로 5번에 걸쳐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계산을 통해 이 돈이 김 여사의 손실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이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돈의 성격을 캐물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보낸 건 맞다면서도 빌렸던 건지 투자를 하려다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빌린 돈인지 설명하지 못했고 차용증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4,700만 원이 손실 보전금 아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합니다. 검찰이 금액이 일치하는 건 우연일 뿐인가라고 되묻자 모르겠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의심대로 김 여사가 손실 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손실을 봤던 투자라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김 여사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30대 남성인데 경찰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식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한밤중 도심 길거리. 흰 옷을 입은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쫓습니다. 거리를 좁힌 남성은 갑자기 허리를 숙여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넘어진 여성이 몸부림치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 사이 행인 한 명이 다가옵니다. 그걸 본 남성, 길 옆 수풀을 뛰어넘어 도망칩니다. 저 남자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가시 의식을 이러고 있어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17살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여성은 친구를 배웅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확보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인근을 수색했습니다. 2시간 뒤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범행 장소에서 1.5km 떨어진 이곳에서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남성은 별다른 관계가 없어 묻지마 범죄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명은 흉기에 찔렸고 다른 한 명은 10층에서 추락했는데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도 들 것을 챙겨 서둘러 올라갑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산소호흡기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실려 나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사람이 떨어져 보고 신고한 거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 몇 시간 전 가족이 자살 의심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이제 수색하고는 있었죠.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희생자가 또 있었습니다. 추락한 여성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곳 집안에서 다른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50대인 여성으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날 아침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둘이서 엄청 싸웠대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두 사람 모두 숨진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주변 이야기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제3의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